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기출문제 활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기출문제 선정 방법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 바로 답지예요. 답지를 보시면 최대한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고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답지 보다 보면 막 판례 번호만 나와 있다거나 아니 판례가 나와 있는데 설명이 한두 줄밖에 없다거나 간단하게 밖에 없다거나 이런 거 별로입니다. 그런 거 절대 최악의 선택이고요. 답지는 최대한 자세하게 이렇게 꼼꼼하고 친절하게 나와 있는 답지를 선택해 주도록 합니다. 두 번째, 책의 디자인인데요. 책은 내가 계속 기출문제지만 특히 내가 정을 붙이고 때가 탈 때까지 반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디자인을 내가 봤을 때 이거 정말 디자인 괜찮다, 이쁘다 하는 거 그런 디자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봤을 때 좀 깨끗하고 딱 봤을 때 너무 글씨가 작지 않고 너무 문제들끼리 빡빡하게 붙어있지 않은 그런 깔끔한 디자인으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는 한 7년치 정도면 2019년부터 보시면 2013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렇게 7년치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출문제집 이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풀기입니다. 저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푼 것도 있고 안 푼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서 한번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작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처럼 시간이 너무 없어서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 그냥 바로 회독으로 들어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남은 시간에 따라서 양자택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체크를 해놨는데 회독 수를 저기 옆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여기 2번이라고 다 표시가 돼 있죠. 막판에 시간 없어서 서울시나 이제 사복지 거는 1회독 한 것들도 있습니다. 생각이 나요. 일단 여기 1번을 보시면 저는 이제 바로 회독으로 들어갔는데요. 회독을 하는 방법은 일단 1번부터 지문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서 빠르게 읽어가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점은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이렇게 집착하면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회독을 절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더러 작은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을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키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훑어가면서 대체로 중요한 거는 이 지문의 뒷부분에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한 거는 뭐 관리처분 계획안이 뭔지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는 거, 이 두 키워드만 사실 중요한 거죠. 이 정도로 이거를 근데 강약을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 이걸 강약을 조절하는 거는 나중에 쭉 읽다 보면 아마 눈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기출 문제집과 답지를 동시에 보면서 틀린 지문을 표시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옳지 않은 이라는 문제죠.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답지를 보니까 답이 2번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번 X를 쳐놨는데 절대 기출 문제집에 처음부터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2회독 하면서 마지막으로 표시를 한 거고, 처음 상태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렇게 OX 표시를 전혀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읽다가 너무 이해가 안 되거나 다시 좀 봐야겠다 싶은 것들만 잠깐 표시를 해놓는 정도로, 이 정도로 표시를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OX는 이건 나중에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일단 머릿속에만 이렇게 이건 O고 이건 X, O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고, 이 틀린 지문만 왜 틀렸는지를 답지에서 확인을 하는데요.
읽다 보시면 이제 이거 옳은 지문인데도 이해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답지를 참고를 해서 한번 읽어줍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옳은 지문과 옳지 않은 지문을 답지를 보면서 이해를 시키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계속 읽다 보면 이 단어, 중요한 키워드를 OX랑 매칭시키게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중요한 단어들만 딱딱 캐치해서 보게 된다는 말이에요. 4번 지문 같은 경우도 협의취득, 민사소송 이 키워드 2개만 딱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만 딱딱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 1회독 하는데 이 책 한 권을 1회독 하는데 저는 일주일 정도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이 행정법을 2주를 공부를 했는데 2회독부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면서 나머지 남은 일주일 동안에 이 책을 한 번 더 읽고 또 이렇게 확인 작업까지 하는, 좀 중요한 거 포인트 정리하고 확인 작업까지 하는 거를 다 마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답지를 보며 기본서를 대체하는 거예요. 회독을 한다는 거 답지를 보며 기본서를 대체하는 거예요. 회독을 한다는 건 그냥 회독만 이렇게 쭉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답지랑 같이 보면서 회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거의 답지를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이 틀린 지문을 답지를 보기도 하고 또 옳은 지문일지라도 이해가 안 되면 답지를 보면서 거의 답지를 기본서처럼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답지로 기본서를 대체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왜 답지가 기본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빠른 시일 내에 이 공부를 끝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 이게 인가죠. 근데 이게 처음에 인가라는 걸 제가 몰랐을 거잖아요. 근데 답지를 보면 4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 인가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인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막상 기본서를 보면 이 인가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엄청 여기 똑같이 이 개념은 똑같이 나오는데 뭐 종류, 성질, 대상, 형식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엄청 복잡해 보이고 읽고 싶지 않게 생겼죠. 만약에 제가 이것부터 공부하고 이 문제를 풀었더라면 글쎄요, 인가의 개념을 정말 제가 100% 확신하고 잘 이해해서 풀 수 있었을지 저는 정말 의문이 들어요. 기본서로 공부하다 보면 내가 정말 공부를 지금 착실히 프로세스대로 잘 해나가고 있다는 안도감은 들 수가 있지만 효율적 공부는 정말 힘들 수가 있어요. 이 문제집을 풀다 보면 이게 인가라는 거, 답지에는 이 한 줄만 나오죠. 내가 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개념은 그냥 이게 다인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그러면 제가 이 답지를 보면서 인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개념만 알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또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본서에서 같이 복잡하게 막 종류 이런 걸 다 알 필요가 없고, 또 한 가지 답지가 정말 좋은 건 우리가 이 기출문제를 풀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요소들, 정말 필요한 조건들만 딱딱 골라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고 빠르게 이 공부를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이 답지는 정말 필수 중에 필수죠. 이렇게 답지를 보면서 이제 기본서를 대체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풀다가 생기는 궁금증을 기출 책에 적어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처럼
15번에 제가 적어놨죠. 읽다 보면 의문이 생기게 돼요. 어떠한 심판 소송이 있나 라고 적어놨는데요. 심판도 뭐 행정심판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다른 심판의 종류도 있고, 여러 심판의 종류가 있고, 소송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등장하다 보니까 헷갈려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 싶은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들은 이렇게 기출에 표시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왜 표시를 하고 그냥 넘어갔냐면, 이렇게 풀다가 생기는 궁금증을 기출책에 적어두면 나중에 뒤에 쭉 공부를 해 나아가면서 해소가 되거나, 혹은 나중에 답지, 기본서 등을 통해서 이 개념들만 정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헷갈리는 개념들을 적어두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비슷한데 헷갈리는 지문을 조금씩 정리해서 체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를 보시면 10번에 볼게요. 지적공부 소관청에 대한 건데요. 토지 대상상의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처분인가 아닌가?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행정법에서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나중에 뒤에 읽다 보니까 적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처럼 똑같이 지적공부 소관청 지목 변경 신청 발령. 근데 이건 또 처분이에요. 똑같이 지적공부 소관청인데 지목 변경 신청이고요. 이건 처분이고 반려하는 거.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을 거부하는 건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문제는 이런 거를 구분해내는 데서 많이 이제 내기 때문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아까 나왔는데 이거 아까 처분 아니라고 했던 것 같은데 뭐지? 이런 궁금증이 드시면 바로 또 돌아가서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는 게 나중에 정리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OX를 기출문제집에 쭉 표시하고 본다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표시해놨듯이 이렇게 OX를 다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몇 회 독재 이렇게 하시느냐는 각자에 따라 달리셨는데 저는 일단 2회 독재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시험 하루 전날이었던 것 같아요. 표시하면서 이제 다시금 한번 헷갈리거나 또 생소한 거 공부했는데도 처음 읽는 것 같은 문제들 이런 거 답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정말 최종은요. 시험 직전 봐야 할 것들을 체크하는 겁니다. 제가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정말 시험 직전에 시험장에서 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표시를 해놓은 것들인데요. 계속 몇 번이나 봤는데도 헷갈리거나 이건 진짜 그냥 통째로 외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빨간 펜으로 표시를 해놓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표시를 해서 눈에 딱딱 들어오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마지막에 봐야 될, 정말 시험장에 들어서 마지막에 봐야 될 것들을 이렇게 형광펜으로 정리를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종이를 빨리 넘겨가면 마지막으로 봐야 될 이런 것 정보들만 체크하는 행위, 확인하는 행위는 좀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능 봤을 때 영어 과목에서도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때 EBS 교재로도 공부를 하고 일반 기출 문제집으로도 공부를 했었는데 특히 EBS 문제집에서는 그때 EBS에서 뭐 몇 %가 반영된다 막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EBS 책 한 권을 거의 씹어 먹어야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EBS 문제집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다 풀고 그 문제들, 지문들을 보고 제가 판단해서 이거 정말 컨텐츠 좋다 혹은 문장이 짜임새이고 완성도가 높다 하는 문장들을 제가 따로 컴퓨터 사인펜에 표시를 몇 개 해놨어요. 그래서 그 EBS 책 한 권에서 그 표시를 한 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나왔는데 시험 직전 막판에 그거를 막 빨리 넘겨가면서 보고
책을 덮고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문제가 한 7개 정도 나왔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좋았던 것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볼 것들을 정말 눈에 띄게 표시를 해놓는 거, 막판에 빠르게 넘겨가면서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보는 것은 공부 막판에 활용 점정에 그런 마무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법, 기출문제 이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영어나 또 국어, 그리고 제가 한국사까지 가능한 한 최대한 짧고 빠르게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제가 아는 방법들을 모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